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도 살펴볼 종목은 제넥신입니다. 자, 어제 하루 리뷰 안 했었는데 참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요청 많이 주셨어요. 근데 어제 제넥신 딱히 리뷰할 이슈가 있었나요? 아마 대부분 뭐 연말에 임상 이상 돌입한다더라 뭐 이런 뉴스, 이미 나온 뉴스 끄적거리는 것밖에는 없었을걸요? 그러면서 뭐 심상치 않다 뭐 이건 매번 있었던 거고. 근데 어제 뭐 심상치 않을 만한 뭔가는 없었다고 봐요. 자, 오늘 금일 종가는 12만 4,800원 플러스 1.05%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봉으로 본다면 지난주 종가 대비 플러스 0.24% 하락한 주봉 마감인데 사실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죠. 주봉상으로는 도지로 마감이 된 건데 이번 주만 본다면 제넥신 개별 이슈는 정말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막바지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셀트리온 삼형제 정말 이번 주 시장의 중심이었는데 제넥신에도 곁다리로 관심이 유입되는 이번 주 흐름이었다. 이 정도까지가 제넥신의 이번 주 특이 동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다들 아시죠? 웬만한 거에는 굳이 의미를 만들어서 막 갖다 붙이고 이런 거 정말 질색하는데 이건 조금 느껴요. 저 셀트리온 삼형제랑 제넥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근데 저 무거운 종목들도 임상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기대감이,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연속적으로 잔존한다면 크게 반응하는구나. 제넥신 향후 임상 결과에 대한 부분과 그 이후의 기대감이 연속성을 가져간다면 흐름은 다시 한번 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는데, 사실 이걸 본 거예요. 셀트리온도 치료제에서는 사실 후발주자라 봐야 하는 거죠. 이미 렘데시비르 나왔고 리제네론도 먼저 FDA 허가를 받았고 뭐 이런 식으로 후발주자인데도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국내 코로나 치료제라는 상징성이 정말 컸어요. 여론도 국내 치료제 개발이라는 상징성을 막 갖다 붙였고 아직 최종 승인 단계도 아닌데 이러한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게 주가에는 반영이 됐었죠. 셀트리온에. 제넥신도 같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 임상 계획 신청이 나왔지만 여전히 국내 백신 관련 기업은 제넥신이 가장 앞서 있고, 사실 앞서 있다 말하기도 뭐한 게 유일했죠. 유일한 거죠. 이전까지. 국내 백신 임상 일상 성공이라는 이 상징성만 부여받아도 흐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백신, 걔네가 승인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물론 주가는 출렁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말자고요. 제넥신이 저들의 백신을 따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제넥신만의 백신을 개발하는 중이고, 백신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백신이 나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에서 여전히 백신을 개발 진행 중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거라 이제 입이 아플 정도죠. 임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부터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은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제넥신에서 말한, 사측에서 말한 일정도 다가올 듯한데 기대감은 갖되 설레발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차트 짧게 볼게요. 우선 오늘의 매매 동향만 짧게 본다면, 자, 좀 크게 봐야겠죠? 개인은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간 매도 포지션 취했고, 외인과 기관은 반대로 이틀 연속 쌍끌이 매수 가담해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기타법인, 저 기타법인 쪽 물량이 지금 7거래일 연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공시에 잡히지도 않는지라 확인이 어렵죠. 다만 추측해볼 수 있는 건 이게 CB든 뭐든 일단 잠긴 물량은 아니라는 점. 진짜 기타법인, 흔히 풀려있는 기법 물량이다. 이 정도로 보면서 금일은 매도 물량을 축소해주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일단 이번 주 내내 물량을 이탈했다. 근데 저는 이 기타법인 물량들은 개인과 같은 심리라고 봐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부분 기억하시나요?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이 변동성에 대한 베팅한 단기 투기성 자금도 들어와요. 특히 개인들, 뭐 하나 오른다 싶으면 말 타다가 조금 느슨해진다 하면 바로 빠져나오고,
못 빠져나오면 조금 오르면 바로 뺄 준비하고, 이러한 투기성 물량이 쌓이지 않으려면 이러한 변동성이 축소되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의견도 제가 드리죠. 어중간히 시세 왔다 갔다 할 바에야 크게 시세 분출되면 좋은 거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면 악성 매물이 쌓이는 건 그리 좋진 않다. 차라리 나갈 물량 차분히 지켜보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넥신의 지금의 구간 분명히 강한 매물 구간에 위치한 건 맞아요. 뭐 위에도 쌓여있지만 지금도 강한 매물 구간이 맞아요. 중력의 법칙처럼 상승 시세가 나올 때 아래로 잡아당기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아래에 위치해 있다면 강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당연한 게 여기에 쌓여진 물량들이 많은 상태면 분명히 누군가는 소화하려고 해요. 충분히 그 소화를 해야 되는 시기를 갖는 것이고, 이 구간을 돌파한다면 일단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이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특히 여기 121선은 확실히 아래로 깔고서. 그리고 지금 흐름이 뭐냐면, 지금 고점은 고점대로 낮아지고 있고, 저점은 저점대로 소폭일지라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변동성이 크다가 변동성이 작아지고 있죠. 자, 보통 이렇게 수렴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보통은 여기의 끝은 위든 아래든 방향성이 곧 나오겠구나,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지금의 경우, 제넥신의 경우에는 저는 단기 박스권을 만들 것이라 봐요. 이 안에서. 일단 예측은 그렇습니다.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12만원과 13만원 이 가격 밴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매번 말씀드렸는데, 12만원을 안착해서 지지받는 차트 흐름만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이 아래로 쉽게 이탈하지 않는 아래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 보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대형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 라고 봤고, 대신 이 13만원 위에 라인을 트라이하는 빈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여기를 그냥 해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13만원 구간을 트라이하는 빈도를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이걸 지켜보고 대형 타점을 잡을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정상 연말 연초 지나면서 제넥신 임상일상 결과들이 도출이 되고, 이외에 제넥신 지금 머크사랑 협의 중인 기술 이전 등의 이슈분이 기대대로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온다면 위에 저 60일, 이 60일 이평선은 크게 허들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다음 주의 흐름은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에서의 흐름이 유지가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 맞추고 저희는 지켜보고자 합니다. 자, 제넥신 이번 주 사실 별거 없습니다. 주말 동안은 주식 걱정 잊으시고 편히 휴식 취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여기 아래 있는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추천 종목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다 보니까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듯하고, 네,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볼까요? 자,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결과만 본다면 오늘은 MS오토텍, 두산솔루스, MP한강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세 종목 모두 익절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